자, 11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돈 관련 얘기 정말 많이 하는데, 또 실제 경험담이 있으신 분도 채팅 있어가지고, 이거 가지고 좀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주변 지인들한테 돈 빌려주지 마라. 빌려주지도 말고, 빌리지도 마라. 빌릴 일을 만들지 마라는 얘기를 정말 제대로 많이 합니다. 그래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냐? 이 와중에도 주변 사람들 중에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하는 케이스가 있으니까. 매번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자, 제목은 요즘 같은 시대에 돈 빌려주면 돈 못 받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뭐냐 하면 요즘 같은 시기에 돈을 빌려준다. 그냥 못 받는다 생각하세요. 못 받는다 생각을 해. 그럼 억울하잖아. 그럼 억울할 건 빌려주지 마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 돈을 빌려주는데 못 받을 거 알고 빌려준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상식적으로 못 받을 걸 알고 빌려준 사람. 별로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내가 누구한테 돈을 빌려주는데 그걸 못 받을 걸 알고 빌려준다? 그런 마음 갖기 쉽습니까? 어렵죠. 왜냐, 내 돈은 소중하잖아요. 아니, 각자 가진 돈, 각자가 번 돈 다 소중하죠. 10원, 100원 소중하지 않은 게 있습니까? 자, 어떤 시청자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저한테 돈 빌려달라는 사람 3명 만났습니다. 고액도 아니고 20만원, 30만원, 20대 1명, 30대 중반 1명, 50대 초반 1명. 2명은 택배 상하차 하다가 만난 사이고 1명은 전 직장에서 알게 된 사이입니다.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그런가 돈 빌려달라는 말을 쉽게 꺼내는 사회인가요? 저한테 물어봤는데, 아니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붕어형. 붕어형은 살다 보면 누구한테 돈 받을 수 있고 신세 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돈 몇만 원 빌려주는 거 그럴 수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꼭 있거든요. 그럼 본인이 빌려주세요, 본인이. 본인이 그렇게 먼저 빌려주시라고. 꼭 자기는 10원 한 푼 빌려준 적 없으면서 꼭 저렇게 얘기해. 댓글 보면 항상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많은 사람은 아닌데 가끔 가다 보면 붕어 형 너무 돈에 매정하시네요. 그러니까 친구가 없는 거죠. 차라리 친구 없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주변에 거지같이 돈 빌려달라고 하는 친구 없는 게 나아요. 그런 친구 있으나 마나입니다. 일생일 때 도움이 안 돼요. 차라리 혼자인 게 낫죠. 뭐 댓글 그런 거 있다니까. 그래서 붕어 형이 혼자구나. 주변에 아무도 없구나. 차라리 아무도 없는 게 낫죠. 저런 사람도 있을 바에는. 그래서 돈 얘기하면 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빌려줄 것 같아. 소액은 빌려줄 것 같아. 그리고 이제 한두 번 본 사이도 아니고 자주 아는 사이인데 돈 가지고 너무 인색한 거 아니라 이런 얘기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해봐요. 제가 제목이 뭐라 적었어요. 요즘 같은 시대. 2023년. 네. 요즘 같은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네. 돈 벌기 정말 어려운 세상이에요. 정말 어려운 시대입니다. 근데 가면 갈수록 어려워져요. 뭐 돈 벌기 어려우니까 돈을 빌려달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근데 그 돈 빌려 달라고 하는 사람 어려운 게 아니라 나도 어려워요. 재무 석상인도 어려워요. 안 그래요? 거기다가 돈 버는 것도 어렵지만 물가도 비싸요. 돈 쓰는 건 더 무서워. 요즘 무한리필집도 17,000원 하더라고요. 조만간 2만 원 올라갈 것 같아요. 2만 원으로. 이제 무한리필도 싸지가 않아요. 싼 마이를 먹는데 싸지가 않습니다. 이제 2만 원 내야 돼요. 고깃집도. 무한리필 고깃집. 그래서 돈 나올 데가 없어요, 여러분. 돈 벌기도 어렵고. 근데 무슨 돈을 받겠다는 생각을 가지시는 겁니까? 그래서 이거 하셔야 돼. 돈 벌기 어렵잖아요. 지금 경기 불황 아니면. 그러면 돈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은 분들이 많아집니다. 그럼 어떡하냐? 슬근슬근 나에게 다가와서 넌저시 얘기하는 거죠. 부탁 하나만 하자. 부탁이 뭡니까? 내가 지금 사정이 좀 있는데 좀 어떻게 안 될까? 그 사정이 뭔데요? 내가 지금 돈이 좀 모자라. 그래서 좀 얼마만 좀 빌리면 안 될까?
이런 식으로 다가오는 거죠. 아마 재무서사님도 아실 거예요. 돈 빌려달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처음부터 다짜고짜 야, 돈 얼마만 좀 빌려줘. 이렇게 얘기한 경우는 잘 없어요. 그냥 부탁 좀 합시다. 죄송한데 좀 도와줄 수 있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왜냐면 처음부터 돈 얘기하면 퇴짜 받을까봐. 물론 다짜고짜 다이렉트 돈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바로 돈 얘기하면 다 거부하거든요. 정색을 내거든. 그렇기 때문에 약간 돌려서 얘기하죠. 좀 도움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부탁 한 가지만 합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말 대부분이 돈 빌려달라는 거예요. 뭔가 말하는 뉘앙스만 다를 뿐 기승전돈입니다. 기승전돈. 자, 그럼 좋습니다. 여기 보면 고액도 아니고 20만원, 30만원. 근데 20만원, 30만원도 고액이에요. 석사님 한번 생각해봐. 석사님 아까 두 명을 택배 상하차 하다가 만났다고 이제 택배 상하차 20만원 벌려면 쉽습니까? 석사님 물어볼게요. 석사님 택배 상하차 있잖아요. 야간에. 여러분 택배 상하차가 정말 고강도의 노가다 같은 일이라는 거 아니죠. 노가다보다 더 힘들죠. 오죽하면 노가다 하다 오신 분도 택배 상하차에서 일하다 도망가잖아. 근데 택배 상하차가 그렇게 일이 힘들어도 돈을 많이 주는 구조가 아니에요. 재무서사님 그렇잖아.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일하는 시간 대비 돈 절대 많이 주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왜 택배 상하차를 하냐? 그냥 사지 멀쩡하면 받아주거든요. 면접 같은 거 필요 없고 그냥 정인 장소에 버스 타고 가면 되거든. 뭐 일반 회사처럼 뭐 소진해가지고 면접 본다 그런 게 없거든요. 그냥 가가지고 그냥 버스 맞잖아요. 버스 앞에 그냥 타가지고 목적지까지 가면 되잖아. 뭐 신분 나이 제한 전혀 없잖아요. 사지만 멀쩡하면 되잖아요. 버티기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요즘에 아무리 임금이 올랐어도 택배 상하차 한다고 해서 하루 일당 20만원 주지 않을 텐데요. 석사님 20만원 소중한 돈 아니에요? 하루 꼬박해도 20만원 안 되지 않나? 세금 떼면? 근데 저게 고액이 아니에요. 고액 맞잖아요. 그 생각 안 듭니까? 와, 이 20만원이면 내가 주말에 또 쇠가 빠지게 컨베이어 벨트 앞에서 또 쌓고 놓고 이걸 골백 번은 더 해야 되는데 하루 왼종일 해야 되는데 집에 가고 싶은 거 참아가면서 해야 되는데 나한테 20만원? 큰 돈이죠. 근데 한번 생각해봐요. 20만원, 30만원 빌려달라는 것은 이 사람이 지금 전 재산이 20만원, 30만원도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 사람 가진 게 20만원, 30만원도 없다는 얘기잖아요. 아니 근데 한번 생각해봐. 그러면 다 큰 성인이 수중이 20만원, 30만원도 없어가지고 돈을 빌린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지 않나요? 상식적으로. 재물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식적으로 다 큰 어린이 전 재산이 20만원, 30만원도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20만원, 30만원도 없으니까 빌리는 거죠. 평소에 돈도 없다는 거죠. 그리고 신기하지 않습니까? 택배 상하차 하면 또 일당은 돈 주잖아요. 그 돈 받아서 생활하면 되는데 왜 나한테 돈을 빌려? 보통 택배 상하차에서 만나신 분들은 대부분 돈이 급하신 분들이에요. 처지가 안 좋구나. 세무석사님, 세무석사란다. 재무석사님, 거기에 뭐 강남 뭐 고층 빌딩에서 사신다거나 아니면 억대용은 맞는데 서민 체험하려고 택배 상하차 하는 거 봤습니까? 우리 서민들 얼마나 고생하는지 한번 경험해보고 싶어서 하루 참여했습니다. 이거 봤어요? 누가 옵니까? 솔직히 말해서. 돈만 궁하지 않으면 안 오고 싶잖아요, 여러분.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20만원, 30만원도 없으니까 빌리는 거예요. 20만원, 30만원도 없으니까. 그만큼 채무 상태가 안 좋아요. 그만큼 돈 나올 때도 없고. 그러니까 빌리는 겁니다. 그럼 객관적으로 이 사람이 앞가림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객관적으로. 전화의 목도로 20만원, 30만원도 없어가 돈을 빌리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뭔가 자기 인생에 뭔가 좀 안정적이지 못한데 돈을 빌려주면 어떻게 됐어요? 갚겠습니까? 안 갚겠죠. 그리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택배 상하차에서 만났다고 하면
저 사람 택배 상하차 안 나와버린 그만이잖아요. 자, 여기 보면 3명이라고 있잖아. 2명은 택배 상하차, 1명은 전 직장이죠. 이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다 뜨내기라는 거야. 이거 택배 상하차 뜨내기잖아요. 오늘 택배 상하차 왔던 사람 내일 옵니까? 안 오잖아요. 그럼 택배 상하차가 언제 볼지 모르잖아요. 오늘 앞으로 자주 봅시다 했는데 내일 봅니까?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뜨내기 천국 아닙니까? 오늘 이 같이 했다고 내일도 이 같이 하는 걸 보장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소위 소문 없이 다 없어지잖아요. 순간 지나가는 인연이잖아. 그럼 저런 사람이 20만 원 빌려주면 택배 상하차 나오겠냐고. 안 나오겠죠. 안 나오면 그만이잖아. 저분도 뭐 집 주소는 연락 잘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친하게 지내는 사람도 아니에요. 회사도 아니잖아요, 이게 엄밀히 따지면. 둘 중에 한 명이 안 나오면 그만이에요. 안 보면 그만이야. 아니면 다른 택배 상하차 가면 그만이에요. 뭐 택배 상하차 저희밖에 없습니까? 좋은 게 널린 게 택배 상하차 저기인데. 허브 얼마나 많습니까? 다른 데로 옮기면 그만이야.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보통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앞가리 못한 사람들이 많다고 있잖아. 이런 분들은 보면 20만 원도 없다는 얘기는 다른 빚도 많다는 거예요. 보통 택배 상하차 하시는 분 중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좀 다른 은행 빚 같은 게 많은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택배 상하차가 좋은 이유가 뭐냐 하면 신불자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신불자분들이 많이 합니다. 신불자나 뭐 파산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해. 왜냐, 일반 회사는 뭐 개인 파산하신 분들 안 받아주잖아요. 신불자도 안 받아주잖아요. 근데 여긴 받아주거든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사제 멀쩡하면 외노자도 뭐든 다 받아주는 게 택배 상하차예요. 어떻게 보면 평등한 곳이죠, 여기가. 가장 평등한 일자리 어떻게 보면 신분, 나이, 체격, 출신, 신용 다 가리지 않고 받아주잖아요. 그런 곳이 택배 상하차예요. 그럼 여기 신불자가 적겠습니까? 많겠습니까? 뭐 모든 사람이 신불자라 볼 수는 없겠지만 다른 직장보단 많겠죠. 월등하게 많겠죠. 그럼 제가 봤을 때 이 20만 원 빌려달라고 하는 사람은 신불자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분 분명히 통장에 계좌이체로 넣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현금을 달라고 했죠. 현금. 그럼 이 사람은 통장이 압류가 됐고 재정적인 상황이 안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럼 이런 사람한테 20만 원 빌려주면 이제 갚을 것 같습니까? 못 갚겠죠. 여러분 그거 하셔야 돼. 일반 지인들한테 돈을 빌리는 거는 금리가 없어요. 그런데 금융기관에서 빌리는 거는 금리가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그럼 여러분 같으면 그 돈을 빌린 사람이 나한테만 돈을 빌린 게 아니라 은행에도 빚이 있고 신용카드도 빚이 있어요. 근데 금리가 있어. 신용카드 금리는 장난 아니잖아요. 그럼 상식적으로 어디를 먼저 갚을까요? 지인한테 빌린 돈을 먼저 갚을까요? 아니면 가장 급한 분이 신용카드부터 먼저 갚을까요? 가장 급한 분부터 먼저 갚겠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요, 며칠 지나면 님한테 돈을 빌려갔다는 사실조차도 까먹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있어. 만약에 돈을 빌려갔는데 갚겠다는 의사가 없어요. 아무 말도 안 해. 그래서 채권자가 이제 돈을 빌려준 사람이 답답하니까 묻는 거죠. 야, 왜 얘기가 없어? 너 돈 빌려갔잖아 하면 내가 돈을 빌려갔었나? 근데 난 기억이 없지? 이런 얘기합니다. 진짜 뚝배기 한 대 날리고 싶죠. 이런 경우 있어요, 여러분. 자꾸 돈을 안 주니까 답답해가 찾아가서 야, 너 왜 얘기가 없냐? 갚는다며. 날짜가 지났잖아. 어떻게 된 거야? 물어보면 하는 말이 내가 너한테 돈을 빌려갔었나? 근데 난 기억이 없어, 너한테. 무슨 말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잡아댑니다. 그래서 죄송한데 여러분 있잖아요. 지금 돈 빌려주면 못 받아요. 그냥 불쌍한 사람 도와준다 생각하고 빌려줄 거면 그냥 줄 거면 주세요. 그냥
빌려주는 게 아니라 그냥 불쌍한 사람 도와준다 생각하고 그냥 줄 거면 주세요. 근데 그런 마인드 못 가지겠잖아요. 그 빌려주지 마세요. 마음고생할 것 같아 빌려주지 마. 예. 요즘 같은 시기에 돈 빌려주면 못 받아요. 못 받습니다. 100명한테 돈을 빌려준다 생각해봅시다. 그럼 100명 중에 갚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아무리 많이 잡아도 한 20명? 20% 되겠죠. 80%는 안 갚을 겁니다. 제가 보니까 돈을 빌려가서 받은 사람보다 못 받은 사람이 훨씬 더 많았어요. 훨씬 더 많아. 최근에 특히 돈을 빌려준 사람은 대부분 못 받았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경제 상황이 점점 안 좋을수록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사람들은 많을 테고 그런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면 못 받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11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